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다가 사고력 수학학원이랑 중고등 수업과 어떤 연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학년 때 이제 교과 수학을 하기 전에 사고력 수학을 하면 나중에 중고등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들을 하시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역시도 내 아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되더라고요. 잘하는 친구들,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영재고라든지 과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사고력 수학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더라도 그 속에서 나온 개념들과 원리들을 굉장히 잘 찾아가더라고요. 물론 학원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지만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일반적인 아이들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수학에 흥미가 없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교구 수학을 통해서 수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도 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이제 많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서, 사고력이나 교구 수학의 장점은 접근성을 좀 수월하게 해준다라는 게 장점인데, 그런 장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고력 수학을 접하게 됐던 계기는, 예전에 영재교육원 데뷔를 하면서 선행보다는 이쪽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10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그 친구들은 선행을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심화 수업이라든지 이런 사고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했었고, 그래서 그 수업을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학원에 이제 모든 학년에 모든 학생들에게 그 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도 짰었었고,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이 좋은 학습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수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뭐 연산 수학이라든지 체험 수학이라든지 수학도 영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쁜 학원은 없어요. 학원이 생긴 목적 자체가 뭐 학생들한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만든 학원은 없어요. 다 좋습니다만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음식 같은 것들 다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 그리고 무슨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디에 좋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다 복용했을 때, 다 먹게 됐을 때, 혹은 과하게 먹게 됐을 때 그 효과는 오히려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고력 수학 좋아요. 연산 수학 좋아요. 체험 수학 좋아요. 교과 수학 좋아요. 다 좋긴 합니다만 내 아이에게 그 모든 걸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시간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아이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한 가지 내지는 조금 여유가 되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지금. 그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딸은, 남원장 딸은 사고력을 시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켰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켰는데, 일단 저는 시키기 전에 윅슬런 지능 검사를 먼저 받았었어요. 어머님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딸아이를 계속 사고력 학원이라든지 영재 학술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문을 두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내 아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웩슬런 지능 검사를 했었고 결과는 평범한 아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죠. 어쨌든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범했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뛰어난 지능도 있었고 좀 부족한 지능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영재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빨랐고 그다음에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단어 사용, 그러니까 말 대받아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자애들이 약간 그런 재능은 있긴 한데 고슴도치 엄마라 또 유난히 좀 더 과하게 크게 보였었고 주위 엄마들이나 주위의 친척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얘 보통이 아니야. 근데 요즘 보통 아닌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어학적으로 뛰어난 거 맞다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학 능력은 타고나기보다는 환경, 주위에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 아이가 제가 임신 9개월 때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했었고 태어나서도 할머님이 키워주셨는데 굉장히 말씀이 많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봤었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님하고 TV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어휘를 경험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상대적으로 수학은 취약하게 나왔는데 그때 얘가 검사를 했을 때가 6살 후반, 7세 이 정도였기 때문에 수학이 오픈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학습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수학 검사 결과는 타고난 거에 많이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수학적인 능력은 평균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집에 와서 고민을 했죠. 이 아이를 부족한 수학 능력을 키워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어학 능력을 키워줘야 될 것인지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어 학원을 보내면 굉장히 즐거워해요. 빠른 성장을 하는 결과물을 받기도 하고 근데 수학 학원을 몇 달 보내봤더니 아이도 별로 흥미가 없어라 하고 그에 비례해서 수학 학원에서의 피드백도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수학은 끊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학적으로 좀 더 노출시키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력 학원이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수학의 흥미나 관심을 끌어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저도 수학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결론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딸아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경우를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려면 일단 그 수학학원, 사고력 학원 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딸아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옆집 남자아이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학년 때 사고력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됐을 때는 교과수학으로 전향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머님께서 이 프로그램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오히려 사고력 수학보다는 연산 수학, 연산 수 개념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 연산 수학이 연산만 하는 건 아니라 연산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얘는 어학적인 능력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학 학원이 있지만 물론 그 학원들은 다 좋지만 내 아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내 아이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웩슬런 지능 검사는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은 조금 있습니다만 저학년 때 아이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관계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논문을 쓴 건 아니고요. 제 경험을 봤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 아마 더 좋게 나왔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특별하면 부모님도 특별하시더라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